장마전선 위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중국 남부 내륙에서 또다시 저기압의 비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모레 금요일경에 제주도 남쪽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장마전선 위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 영향으로 곳에 따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은 식물의 푸르름이 대지를 덮는다는 소만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소만경의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장마를 소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날도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경기도 양평 옥천이 35.2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아직 5월인데 한여름의 폭염입니다. 이날은 경기 내륙의 기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인제 미시령으로 10.9도였습니다. 일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영등포로 23.2도였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지만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덥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6시 현재 우리나라는 백지도입니다. 짙은 구름이 덮고 있고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내리지만 발표된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제주도 부근을 통과했던 저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장마전선은 멀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곳에 따라 비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여 여기저기서 비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면 달구어진 대지를 식혀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50헥토파스칼 상황, 1500m 기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봄의 공기를 나타냅니다. 오렌지색은 여름의 공기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의 공기에 덮여 있지만 봄의 공기가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는 다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중국 내륙에 30도의 열파의 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륙에 저기압의 비구름이 덮이면서 지금은 열파의 핵이 사라졌습니다. 15도선이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걸려 있습니다. 1500m 상황에서 15도는 맑고 구름 없는 날, 지상에서 30도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이 발생하자 일본 남쪽에 걸려있던 장마전선은 사라졌습니다. 장마전선과 같은 정체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달하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정체전선이 사라지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저기압이 이동해 간 다음에는 남북기단이 다시 충돌하면서 사라졌던 장마전선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현재 제주도 남쪽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기압의 영향권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저기압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해양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수치 모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독일의 수치 예보 모델은 이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대해 유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두 모델 사이에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저기압의 중심 위치나 통과 시각에 대한 예보가 점점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역을 통과하는 시점에도
큰 오차 없이 정확한 예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그 부근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빠르게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비의 지속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저기압성 강수 이후에는 5월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5월 20일에는 일본 기상청이 향후 3개월, 즉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다가오는 여름의 날씨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온과 대기 흐름 전반에 대한 대전제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기상이 아닌 전 지구적인 이상 기온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편서풍의 흐름에 주목해보면 이번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북쪽을 따라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상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평년의 편서풍이 지나던 위치인데 이번 전망에서는 그보다 위쪽으로 경로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편서풍의 북상에 따라 티베트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도 함께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상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며 태평양 고기압은 하층 고기압으로 이 두 고기압이 동시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세력을 겹치게 되면 이른바 결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돔은 지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혀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열이 쌓이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도시의 열섬 효과와 맞물려 극심한 무더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면 수온에 대한 분석을 보면 현재 태평양 동쪽 해역에서는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적도 부근의 상승 기류가 약해지며 정난운의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벵골만에서부터 필리핀 동쪽 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해면 수온이 예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이 해역에서는 수온 상승에 따라 수증기 공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열대요란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동쪽 해역의 수온이 낮고 서쪽 해역의 수온이 높은 이런 상태는 라니냐와 유사한 해양 조건입니다. 비록 현재가 정식으로 라니냐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라니냐의 영향을 받은 기상현상들이 동아시아 전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태풍이 평년보다 더 자주 발생하거나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세력과 경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여름은 이례적인 고온과 폭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해면 수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열대 기류가 한반도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여러 지역에서 기온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시만큼의 해면 수온 상승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과 재작년처럼 극단적인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여러 자료와 수치 모델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번 여름 역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지적인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열돔 현상 등으로 인해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대비와 에너지 수급, 건강 관리 등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